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 오늘은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확률과 통계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앞으로 3차 시 동안 이제 3번의 수업 동안 확률과 통계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간에 재밌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재밌는 영상도 준비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안 해도 되지만 꼭 영상을 다 시청하고 열심히 학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확률은 우리가 확률을 배우지 않은 초등학생이나 중1 혹은 확률 시간에 잠을 잤거나 딴 생각을 했던 이 어른들까지도 아주 자연스럽고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 친구는 옛날에도 시험 못 받고 공부 안 했는데 이번에도 당연히 시험을 못 보겠지. 뭐 혹은 어떤 축구팀을 보고, 야, 저 팀은 허구한 날 지는데 뭐 또 이길 수 있을까? 당연히 지지 않을까? 무조건 지지.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야, 레알이 이번에 우승 후보였는데 호날두가 빠졌잖아. 부상으로 빠졌으니까 이번에는 우승이 좀 힘들지 않을까? 약간 확률이 그래도 바르샤보다 좀 낮을 것 같은데? 이런 식의 말들, 과거의 어떤 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고, 혹은 과거의 일을 토대로 미래를 예측할 건데 중간에 어떤 조건이 바뀌어갖고 그 예측이 살짝씩 바뀌는 이런 식의 생각들이 다 확률적 사고인데, 우리는 이 확률적 사고를 대부분 그냥 느낌으로 하고 있어요. 그쵸? 내가 과거에 얘가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이럴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3차 시 동안 선생님이랑 같이 과연 호날두가 빠졌을 때 우승 확률이 몇 퍼센트나 떨어지는지, 또는 얘가 시험을 잘 볼 확률과 잘 못 볼 확률은 어떻게 수치로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첫 시간은 넷플릭스 이야기를 통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선생님은 이 중학교 2학년 15살 나이면 넷플릭스보다는 유튜브에 좀 더 친숙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유튜브를 가지고 수업을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알 수 없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다. 이런 유명한 말처럼 이 알고리즘이 분명 선생님 생각에는 확률 가지고 하는 걸 텐데, 아쉽게도 유튜브 측에서 이런 걸 공개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넷플릭스로 했는데, 이 넷플릭스는 어떤 기업이냐면, 아는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스트리밍 해주는 업체인데, 이 전문 용어로는 멀티미디어 엔터테인먼트 OTT 기업이에요. 좀 어렵죠? 그냥 영화나 드라마를 이제 스트리밍 해준다. 최근에 급성장한 공룡 기업입니다. 넷플릭스가 얼마나 커졌냐면, 이 동영상을 제공하는 업체에서 점유율이 1등, 무려 30%를 차지하고 있고, 이제 미국의 프라임 인터넷 트래픽을 3분의 1을 넷플릭스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넷플릭스가 이 드라마랑 동영상을 제공하잖아요. 지금 영화랑. 제공하려면 인터넷이 돼야 되겠죠. 넷플릭스가 이 인터넷을 쓰고 있는데, 지금은 돈을 안 내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통신사에서 돈을 내라, 넷플릭스 안 내겠다, 뭐 이렇게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자, 근데 이 넷플릭스를 알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넷플릭스가 갑툭튀한 그냥 공룡기업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넷플릭스는 예전에는 약간 지금보다는 초라했던 그냥 단순 DVD 대여 업체였거든요. 이 DVD 대여 업체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커졌는지,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이 중간에 확률은 어떻게 이 기업을 키우는데 힘을 보탰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넷플릭스가 2007년, 13년 전에 설립된 회사인데 얼마 안 됐죠? 우리가 그 넷플릭스의 직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한테 어떤 임무가 주어졌냐면, 어떤 사람들에게 영화나 드라마를 정확하게 이 사람 취향에 맞게 추천해주는 시스템을 개발하래요. 아마 이런 얘기일 거예요.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재밌게 본 사람은 이태원 클라스를 재밌게 볼 거예요. 왜냐면 둘 다 한 사람의 성장기를 그린 인간미 넘치는 드라마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히 추천해줄 만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영화와 드라마가 엄청나게 많죠. 선생님이 한 10년 넘게 지금 영화를 정말 많이 봤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유튜브에 가보면 그 영화 리뷰하는 채널을 보면 모르는 영화가 너무나 많아요. 즉 이 수만 편의 영화를 어떤 사람들에게 취향에 맞게 추천해줄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 같아 보여요. 한 가지 떠오르는 방법은
RN에 공고를 올려갖고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모집해갖고 자, 미생 좋아했던 애들이 좋아할 만한 드라마랑 영화 리스트 만들어봐. 부부의 세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할 만한 리스트를 만들어봐. 이런 식으로 수작업으로 리스트를 만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경우의 수를 배우면 터무니없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곧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선택한 방법을 알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의 라떼는 말이야 이야기를 좀 들어야 돼요. 비디오 방을 알아야 되는데 이 비디오 방이 뭐냐면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모를 거예요. 진짜 100명 중에 한 명이 알면 많이 안다고 생각될 것 같은데 선생님 어릴 때는 영화나 뭐 드라마를 보고 싶다 그러면 드라마는 TV에서 보는 거, 영화는 극장 가서 보는 거, 영화관에서 보는 거. 근데 영화관에서도 개봉이 끝났어요. 근데 어떻게 보냐? 길을 가다 보면은 BDO라고 적혀있는 가게가 있어요. 거길 가요. 그러면은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 직육면체 모양이죠. 직육면체 모양의 뭔가 테이프라고 하는 건데 이걸 줘요. 그러면 내가 돈을 주고 그걸 빌려와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일주일, 뭐 4일, 좀 최신작이다. 그럼 하루, 이틀. 그럼 그걸 집에 가지고 와서 TV 아래에 네모난 상자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다 집어넣으면 이게 재생이 돼요. 이게 이제 선생님이 어렸을 때, 정말 어렸을 때 봤던 방법인데 넷플릭스가 불과 10년 전, 2010년만 해도 이런 거를 대여해주던 그냥 대여 업체였어요. 미국은 땅이 엄청 넓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빨간색 봉투에다가 이 넷플릭스가 2007년에 설립이 됐는데 빨간색 봉투에다가 DVD라고 하는 CD에 영화나 드라마를 담아요. 그거를 넣습니다. 그리고 우편으로 보내요. 그럼 신청한 사람이 그걸 받아갖고 보고 다시 반납을 하는데 그때 넷플릭스의 차별점이 뭐였냐면은 그 빨간색 봉투 안에다가 평가표를 동봉했습니다. 이 평가표는 우리가 인터넷에서 쇼핑을 했을 때 너무 좋아요 별 5개, 이거 완전 구려 별 1개 이런 것처럼 별이 1개부터 5개까지 있는 이 영화가 재밌었습니까? 이렇게 묻는 평가표를 동봉을 했습니다. 이제 이 평가표를 모아가지고 넷플릭스는 어떤 걸 만들었냐?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자동 추천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넷플릭스는 그 평가표들을 상당히 차곡차곡 다 모아놨겠죠? 미국 전국 각지에 발송을 했었으니까. 그리고 또 어떤 노력을 했냐면 2007년에는 100만 달러를 걸고, 100만 달러 얼마일까요? 10억 상당의, 그 당시 10억 상당의 돈을 걸고 우리 넷플릭스의 자동 추천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를 수학적으로 향상을 시켜주면 10% 이상 향상시켜주면 돈을 주겠다 이렇게 해갖고 대회도 열고 그랬어요. 그래서 2007년에 그 대회를 열어갖고 2009년에 해결이 됐는데 이 넷플릭스가 이제 한 방에 팍 하고 빵 하고 터진 이거는 불과 3글자, 3단어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드라마 때문에 이 넷플릭스가 급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아마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드라마를 모르는 학생이 대다수일 겁니다. 선생님 또래에는 이 드라마가 좀 유명한데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이 드라마가 나왔을 당시에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상을 다 휩쓸어가는 상당히 센세이셔널한 완전 넷플릭스를 키운 아버지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여튼 어떻게 이 영화가 빵 터져서 넷플릭스가 빵 하고 커졌냐면은 처음에 이 하우스 오브 카드를 만들려고 하는 제작팀이 있었겠죠. 이 제작팀이 미국에 있는 각종 방송사들을 다 찾아갑니다. 야, 우리 대박 아이템을 갖고 왔으니까 이거 방송하자. 그랬더니 각종 방송사, 대형 방송사들에서 다 거절을 해요. 왜냐면 야, 이거 너무 잔인하다. 응? 이 약간 뭔가 이 인감이 넘치는 이 뭔가 이런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현실 그대로고 너무 잔인하고 또 살인도 나오고 너무 어둡다. 이걸 누가 보냐. 시험 방송을 한번 해봐라. 우린 그 전에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퇴짜를 놓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넷플릭스에서는 그 당시 아까 기억나죠? 2007년에 그 문제를 내갖고 시스템을 개선시켜달라. 100만 달러 주겠다. 그 말은 즉슨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시스템을 가지고 이 드라마를 넣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좋아할 거라고 확률적으로 계산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그 당시에 파격적으로 시험 방송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들이 가져온 이 드라마가 너무 대박 칠 것 같다. 우리 당장 하자. 이렇게 해서 하우스 오브 카드가 넷플릭스에서 방영이 되기 시작합니다. 옛날 빨간 봉투에 DVD를 담아서 우편으로 보내던 그 눈물 나던 시절부터 넷플릭스는 차곡차곡 방대한 데이터를 모았어요. A라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B를 좋아하고 C를 좋아하고 D를 좋아하지만 E는 좋아하지 않는다.
같은 방대한 데이터를 모았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영화를 좋아할 확률, 좋아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는 걸 우리는 고등학교 때 조건부 확률로 배웁니다. 자, 이거를 써갖고 하우스 오브 카드, 모든 방송사에서 벤치를 먹었던 이 하우스 오브 카드를 성공할 거야 라고 과감하게 도전을 해서 지금의 공룡 기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다른 방송사, 이 왕자의 게임을 만들었던 HBO나 뭐 기타 다른 방송사들도 이런 방대한 데이터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확률 지식을 적용을 해서 성공시킨 건 넷플릭스가 처음이었습니다. 이 넷플릭스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많은 경험들을 해요.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경험들을 해서 나름 방대한 데이터가 머릿속에 쌓였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잘 예측하고 우리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잘 대비할 수 있냐? 그건 절대 아니겠죠? 넷플릭스처럼 방대한 데이터가 있더라도 그거를 적절한 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잘 활용을 해야 그러한 일이 가능하다. 단순히 경험이 많다고 해서 잘하는 건 아니다. 그거를 적절한 지식을 통해서 가공 처리를 한번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가공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해 볼게요. 네, 이제 선생님이 넷플릭스를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직접 넷플릭스에 들어왔는데, 여기 보면은 뭐 한국이 만든 콘텐츠, 지금 뜨는 콘텐츠처럼 수많은 영화나 드라마들 중에서 이제 선생님이 이런 걸 뭐 좋게 봤으니까 이런 것도 재밌을 거야 라고 추천을 해주는 건데, 이제 이런 시스템이 이제 결국에는 고등학교 때 올라가면 배우는 조건부 확률 가지고 하는 거다. 즉 확률 개념이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확률 공부에 앞서가지고 이제 몇 가지 기본적인 개념과 용어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과 용어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사건. 이 사건은 영어로는 이벤트라고도 하는데, 이거를 문제집이나 교과서를 찾아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동일한 조건 아래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 등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 동일한 뭐? 네, 선생님 또 이 말을 처음 접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하는 거는 이 말을 한번 읽어보긴 하되 이해는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전제는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럴 때 발생할 수 있는 일, 그게 사건이에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야, 그 사건 터졌잖아, 그런 사건 있었잖아, 이거랑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직도 어렵다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집 밖을 나왔어요. 카페를 갈 겁니다. 가다가 갑자기 하늘 날던 새가 대변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어깨에 묻었어. 이것도 하나의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것도 구할 수 있냐? 선생님이 길 가다가 새의 대변 활동을 대변을 맞을 확률, 그러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도 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혹은 길 가고 있는데 맞은편에 엄청난 미녀가 걸어오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 미녀가 선생님에게 와서 말을 걸더니 번호를 물어보네? 그럴 수도 있죠. 네, 가능성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수학적으로 자주 나오는 것들은 어떤 게 있냐? 우리 중학교 단원에서 주사위를 굴린다. 일단 뭔가를 했죠. 굴렸어요. 굴렸더니 1부터 6의 눈 중에 하나가 나올 건데, 그런 것들 중에서 뭐 2의 배수의 눈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은 우리는 2의 배수의 눈이 나올 사건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 혹은 2, 3, 5처럼 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수가 나올 사건, 혹은 뭐 4의 눈이 나올 사건, 이런 식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 그 자체가 그냥 사건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사건 다음에는 경우의 수. 경우의 수는 그냥 우리가 개수 세알리는 활동, 이게 도대체 몇 개인지, 이 방법은 몇 가지인지, 이걸 구하는 걸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거는 남은 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를 펼쳐보면 어떤 두 개의 사건 A와 B가 있어요. 근데 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때 사건 A와 사건 B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고, 또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그 방법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지금 같이 필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딱 세 가지만 완벽하게 알고 있으면 고등학교 때까지 엄청나게 편하다. 자, 이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이 두 문장의 공통점. 첫 번째 문장이 뭐였죠?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때 사건 A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 그 두 번째 문장은 뭐였죠?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 자, 여기 두 문장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 중에 하나가 동시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도대체 동시의 의미가 뭐냐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 그다음 두 번째, 그렇다면 언제 이게 동시에고 어떤 거는 동시에가 아닌가,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을 공부할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로 동시에 일어날 때는 어떻게 계산하고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동시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동시에라는 말을 영어로 치면 이 same time, 같은 시간대에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건 정말 큰 오개념이거든요. 이 동시에라는 말은 same time의 의미가 아니라 with, 같이 한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지금 같이 뭘 할 거냐면, 선생님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동시에를 same time, 이 오개념으로 알고 있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같이 한번 보고 오죠. 회원님, 운동 잘못하고 계세요. 어떤 거 해야 되는데요? 최신 기계인 덜덜이도 동시에 하셔야죠. 덜덜이요? 케이크 맛있어? 케이크랑 티랑 동시에 먹으니까 엄청 맛있어. 뭐 동시에 먹으면 엄청 맛있다고? 알았어. 영상 잘 봤나요? 네, 이처럼 우리가 동시에 뭐 두 번째 것처럼 커피와 케이크를 동시에 먹어봐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어떻게 먹는 거다? 커피도 마시고 그 다음에 커피를 마시면 케이크도 마시고 같이 한다, 이런 식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첫 번째 동시의 의미를 알았으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그럼 어떤 상황은 동시에고 어떤 상황은 동시에가 아닌가, 이 판단 기준을 지금부터 이 머릿속에 세울 겁니다. 자, 일단 결과부터 얘기하면 이 판단 기준은 사건 A와 사건 B가 있을 때 내가 사건 A와 B를 둘 다 해야지 끝나요. 일이 끝나. 그러면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다. 그런데 사건 A만 해도 일이 끝나. 그러면 이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해도 일이 끝나면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가 둘 다 해야지 끝나는 거다. 문제 상황이 끝나는 거다. 그러면 이거는 동시에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결과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 패드 속에 넷플릭스를 켰어요. 이 넷플릭스에 나와 있는 예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자, 지금 선생님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넷플릭스를 켰거든요. 화면이 같이 나올 거예요. 일단 이 넷플릭스 화면을 보니까 한국이 만든 콘텐츠가 총 7편, 그리고 지금 뜨는 콘텐츠가 총 7편이 있어요. 이 7편과 7편 중에 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질문을 하기 전에 한국이 만든 콘텐츠를 보는 거를 우리는 사건 A라고 두고 지금 뜨는 콘텐츠 중에 하나를 보는 건 사건 B라고 둡시다. 자, 일단 질문 한번 해볼게요. 한국이 만든 콘텐츠와 지금 뜨는 콘텐츠 중에서 선생님이 한 편만 볼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한 편을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총 몇 가지가 있을까요?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자, 이미 이 답을 알고 있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이거는 자, 아까 뭐라고 했죠? 둘 중에 하나만 일을 해도 끝난다. 그러면 이건 동시에가 아니고 둘 다 해서 끝나야만 동시에가 된다 라고 설명했었죠. 근데 지금 선생님은
한국이 만든 거랑 지금 뜨는 콘텐츠 중에서 딱 한 개만 볼 거니까 사건 A인 한국이 만든 콘텐츠, 사건 B인 지금 뜨는 콘텐츠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이 질문 상황 아래에서는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조금만 바꿔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한국이 만든 콘텐츠와 지금 뜨는 콘텐츠를 각각 한 편씩 총 2편을 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사건 A와 사건 B는 동시에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렇죠.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만든 콘텐츠도 보고 지금 뜨는 콘텐츠도 봐야지 이 상황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나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우린 동시의 의미도 알았고 언제가 동시인지 동시가 아닌지도 알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네, 동시일 경우에는 계산을 어떻게 하고 동시가 아닌 경우에는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선생님이 답을 찾기 위해서 설명하고 싶은 거는 고전적인 예인데 서울에서 우리가 부산을 갈 거예요. 근데 서울에서 부산 갈 때 꼭 대전을 찍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열심히 구글링을 했더니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길이 총 5가지가 있고 대전에서 부산 가는 길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서울에서 대전을 거쳐서 부산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보통 아직 이 개념을 배우지 않은 학생들은 초등학생들, 뭐 집에 동생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길이 5개니까 일단 한 개를 먼저 가자. 그러면 대전에서 부산까지 또 3개가 있지. 하나, 둘, 셋. 그럼 일단 3을 적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길로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봐야지. 쭉 또 3개가 있네. 또 3을 적어. 그럼 총 3이 몇 개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3을 5번 더하니까 15개다. 이렇게 직접 살려보는 방법을 씁니다. 그러나 이번 시간 선생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하지 않고 가히 혁명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중간에서 끊을 겁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말한 상황에는 어떤 게 사건 A고 어떤 게 사건 B인지 안 주어져 있죠. 직접 설정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야 돼요. 근데 대전을 거쳐가야 돼. 그러면 서울에서 자연스럽게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걸 사건 A, 대전에서 부산 가는 걸 사건 B라고 둡시다. 그럼 서울에서 대전 가는 거는 총 몇 가지 경우가 있다? 5가지 경우가 있다. 그 대전에서 부산 가는 건 총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에서 끊습니다. 자, 봅시다. 우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야 일이 끝나죠. 즉 사건 A도 하고 사건 B도 해야지 일이 끝납니다. 즉 동시이겠죠? 이럴 때는 계산을 어떻게 하냐? 하나의 길이 3개씩, 이거 하나에 3개, 하나에 3개, 하나에 3개, 하나에 3개니까 이 5가지 길이 전부 다 3개씩 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5 곱하기 3을 한다. 이렇게 계산을 한다. 즉 우리가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은 중간에서 싹둑 끊고 이쪽과 이쪽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한다? 더한다, 곱한다? 곱한다. 자, 그러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계산을 어떻게 하냐? 우리가 방금 했던 것처럼 넷플릭스에서 한국이 만든 콘텐츠 그리고 지금 뜨는 콘텐츠가 각각 7편, 7편이 있었어요. 이 상황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지금 한 편의 영화를 볼 건데 이 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가 있는지 물어봤어요. 자, 일단 이게 동시에가 아닌지 먼저 판단을 해야겠죠? 지금은 사건이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직접 사건을 지정해 봅시다. 한국이 만든 콘텐츠 중에서 보는 영화를 하나 보는 거를 사건 A, 지금 뜨는 콘텐츠에서 하나 볼 것을 사건 B라고 둡시다. 그러면 나는 한 편을 볼 거기 때문에 둘 다 하지 않아도 둘 중에 하나만 해도 일이 끝나겠죠? 즉 둘 다 안 해도 되니까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계산하냐? 한국이 만든 콘텐츠 중에서 하나를 볼 수 있는 경우는 총 7편이니까 7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뜨는 콘텐츠에서도 총 7가지 중에 하나를 볼 수 있으니까 총 7가지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2개를 어떻게 한다? 더한다. 더해서 답이 14가 나오게 만들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 이제 오늘 했던 내용들을 살짝 복습을 해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건의 의미와 경우의 수의 의미.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시에라는 것의 의미는 절대 same time이 아니고 with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시에를 판단할 때는 둘 다 해야 일이 끝나는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해도 일이 끝나는지를 보면 된다. 자, 세 번째로는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 같은 경우에는 경우의 수를 곱해서 구한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곱하지 않고 더해서 구한다. 자, 요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등교를 하게 되면은 그 등교를 해서 조금 더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상세하게,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안녕.